최근 들어 계속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출발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매체들 역시 이를 알고 매일같이 한국의 강화된 위상과 문화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옆 나라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치솟는 걸 옆에서 지켜보자니 항상 언짢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지난 23일 일본 현지 뉴스크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는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술 혁신 능력을 나타내는 2021년 버전의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창의력이 더 상승했고 한국은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3위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은 지난 2012년 21위를 받은 이후 2015년 14위, 2018년 12위 그리고 2019년 11위를 기록했고 이후 지난해 2020년에는 10위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2012년은 5위를 기록하면서 싱가포르를 뛰어넘어 아시아 국가를 통틀어 최고 순위를 받게 된 것이죠. 세계지적재산권 기구는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발생했지만 개발 연구 등의 혁신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 순위에서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1위에는 스위스, 그 뒤로 스웨덴,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이 5위를 차지하며 최상위권의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K-문화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K-팝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세계적 브랜드 맥도날드가 아시아 그룹 최초로 한국의 BTS와 한정판 협력 메뉴를 판매했고 이는 6월 하순까지 무려 50개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콜라보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팝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송업이나 관광업 등 전염병으로 인해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 활발히 투자해가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나 한국은 산출 부문 2개, 투입 부문 5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연구 분야 및 인적자본에서 3년 연속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추론은 2020년 전년보다 9.1%나 상승했고 국제 특허 추론도 5.2%나 상승해 독일을 추월하며 무려 11년 만에 국제 특허 추론 순위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81개 세부 지표별로 확인하게 되면 GDP 대비 특허 추론과 국제 특허 추론 디자인 추론 특허 패밀리 추론 인구 대비 연구원, 인구 대비 기업 연구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그리고 하이테크 수출 비중까지 지난해보다 무려 5개나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이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이유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이런 투자가 무형 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물레방아도 만들 수 없는 한국이 혁신이라고요? 한국의 혁신이란 어떤 것이죠? 어차피 BTS가 없으면 끝장이야. 엔터 사업을 기초 산업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K-팝이 기술 혁신 역량의 기초가 되었다고. 어디가 혁신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 포지션으로 현재 세계가 선호하고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반대의 방향도 존재하긴 했습니다. 한국이 나오면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온갖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실감하고 있어요. 일본을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은 개혁이 없다는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과연 K-팝과 J-팝의 흐름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혁신과 K-팝이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일본인들의 열등감을 그대로 표출한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J-팝은 고전 음악 산업에 아직도 박혀 있는데 K-팝은 좀 더 나아가 세계 문화 산업의 발전을 기했습니다. 일본인들만 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K-팝은 단순하게 음악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K-팝은 물론 한국 영화 드라마 분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J-팝이 K-팝처럼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려 하진 않아요. K-팝은 분명히 현재 세계의 트렌드이고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게다가 이젠 단순 음악 산업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단순 음악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원히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세계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가면서 최근에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매년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말이죠. K-팝의 제작부터 마케팅 시스템은 한국의 이 산업과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TS는 유튜버의 성장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나섰죠. 결국 단순 음악 시장을 넘어서 팬 서비스는 무엇인지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역량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그것을 부정하며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니 결국 사쿠라가 한국으로 다시 떠난 것은 아닐까요? 일본에서도 충분히 많은 인기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사쿠라는 한국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K-팝도 일본의 J-팝을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는데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워지는 댓글들이 많아요. 정말 댓글만 읽어봐도 나이 많은 고지식한 할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K-팝 엔터메의 성공에 대해 일본의 모방이다. 작품은 별로인데 장사를 잘하는 만큼 실력은 일본이 더 우수하다는 여론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일본만의 갈라파고스 현상. 대한민국의 K-팝 영화, 드라마는 미국과 세계의 주류 언론도 연일 보도하는 완전한 글로벌 콘텐츠이다. 일본 엔터의 현실은 해외에서 존재감 제로, 지금은 일본인도 무시하는 수준. 한국 엔터를 비하하는 시각은 몰락하는 일본 엔터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은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5년, 10년, 15년 전에도 일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한일 엔터의 격차가 너무 커 더 이상 라이벌이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수준. 5년 후에도 일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비웃을 게 틀림없어. 반면 한국은 유럽과 경쟁하면서 더 많은 세계를 석권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우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